약간 이혼을 원하지 않는 부부들이야. 이번에 남자분은 좋게 말하면 잘 이겨내고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 나쁘게 말하면 찐따? 말 그대로 따의 삶을 살았잖아.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외롭고 괴로웠어. 근데 그거를 인정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분의 가정 형편이나 이런 게 자세히 나오진 않았지만 부모님에게도 말을 못했다 그랬어. 그러면 정말로 완전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어. 그러면 자기가 감정이 힘든 거를 표현할 수 없지. 누구에게도 표현할 수 없다는 거를. 그게 어린 나이에 심포도 프로세스가 일어나는 거야. 나는 힘든데 힘든 걸 표현할 수 없어.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나는 안 힘들어. 이렇게 되는 거야. 나는 안 힘든 거야. 친구들이랑 잘 지내고 있는 거야. 그런데 얘네들에게 상처는 계속 받고 있는 거지. 이 부부도 자극적인 그런 장면들에 비해서 기본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표현할 수 없어를 인정하면 어떤 손해가 있길래 인정하기 싫어하는 거죠? 나는 외롭고 괴로워. 근데 나는 말할 사람이 없어. 당장 부모님한테 말해야 되잖아요. 중학생, 초등학생이 부모님한테 말을 하고 싶잖아. 아빠, 나 학교에서 따당한다? 엄마, 나 학교에서 내 상처 때문에 애들이 아니, 괴롭히는 건 아닌데 그냥 다들 놀려. 나는 그냥 병신 같은 존재인가 봐. 라고 부모님한테 할 수 있어? 그렇게 말하면 아버지한테 혼나거나 아버지가 가슴 아파할 텐데 어머니가 가슴 아파하고 그 뒤에 상처가 정확히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부모님의 실수로 그런 걸 수도 있고 부모님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했을 텐데 가장 누구보다 힘들어하는데 아무리 애라고 해도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말을 못해. 그래서 나는 표현할 수 없다는 것조차 인정 못하고 나는 외롭지 않아. 저는 괜찮은데요? 나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저도 좀 찐따의 삶을 살다 보니까 그런 경험이 뭐 없겠어요. 다 있지. 근데 부모님한테 말은 못하지. 근데 그게 나중에는 역전돼가지고 막 부모님한테 막 승질내고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억압해버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래도 건강하게 잘 이겨내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지만 말을 못하지. 쉽지 않아. 그게 이 부부에서 이 남편의 모습이었고 근데 이 아내는 남편이 너무 대단하거든. 어딜 가나 살아남는 대단한 남편이었을 거란 말이야. 아내 입장에서 이 남편은 완벽한 제2형, 완벽하게 계획을 세우고 물론 뭐 모아놓은 돈이 없었지만 그래도 이 아내는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약간 이런 성격이야. 근데 남편은 정말 완벽한 계획하에 딱딱딱 하는 이런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이 대단한 사람이고 그리고 남편이 뭐 어렸을 때 이렇게 좀 힘들었다는 얘기를 슬쩍 흘려가면서 하니까 뭐 그냥 이 사람은 항상 또 계획적이고 감정을 표현하지 않으니까 괜찮은 줄 알았던 거야.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이 그렇게 뭐 왕따 비슷한 일을 당하고 혼자서 외롭고 그런 상처가 큰 사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상처가 큰 사람일 거라고는 아내는 상상을 못하는 거야. 근데 남편은 항상 뭔가 깐죽거리고 분노하고 이런 것들이 뭘로 연결돼 있냐면 근데 이 남편은 기본적으로 감정이 억압돼 있다기보다는 감정을 억압해야 된다. 감정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와. 왜냐하면 자기 감정이 너무 괴롭고 힘들었거든. 외로움으로 힘들고 불안으로 힘들었거든. 그래서 외로움으로 힘든 이 감정이 괴로우면 어떻게 돼? 내가 감정 때문에 힘들어?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 감정은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스스로 이겨낼 그렇게 맘먹게 되지. 친구들과 어울리는 거? 감정? 내 감정이 힘든 거? 이런 건 아무런 것도 아니야. 공부하면 돼. 열심히 살면 돼. 그냥 최선을 다하다 보면 돼. 안 중요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남자분은 감정을 더 의식적으로 감정적인 사람이나 이런 거를 거부하려고 들어. 근데 그 방식이 깐죽거림이 나와. 깐죽거림이 나오는 거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하나는 수동 공격이에요. 왜냐면 수동 공격은 계속해서 자기가 쌓여왔기 때문에 그게 새 나오는 거기도 하고 본인이 주변 사람들에게 당했던 울분이 터져 나오는 거기도 해. 둘 다 이제 40을 앞둔 나이군요. 두 사람 다 이제 39이고 미용 학원을 운영 중이고 8년 차. 근데 여기 보면 남편이 진짜 열심히 살아. 이제 내일 모레 이제 40인 사람이 하루에 4시간씩 자면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예전에는 SNS로 물건 팔다가 아내 프로필 사진을 보고 충주에 사는 아내를 쫓아서 충주까지 내려가서 이제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된 그런 사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아내가 보내온 남편 영상을 보면서 나는 이제 보기 힘들긴 했어. 야, 뭐 어떻게 사냐 저러면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남편이 굉장히 통제적이고 계획적인 사람이야. 근데 이제 이 아이가 벌써 이제 둘이나 있고 짐 다 쌌어요 이렇게 하면서 존댓말을 쓰고 그래서 모르겠어 뭘 더 싸야 할까? 그러니까 아내는 통제받는 거를 되게 싫어하는 사람인데 그렇지만 또 자기가 어떤 선택하는 거를 두려워하는 사람이기도 하지. 지금 이번에 숙녀 캠프 회차에서는 남편의 통제가 부각이 됐고 아내가 자유를 얻고 싶다 이렇게 부각이 되긴 했는데 아내가 진짜 자유만을 원하는 사람이다는 아니야. 그건 아니야. 실은 남편의 통제 속에서 사랑을 느낀 것도 있고 자기가 무언가를 자기 의지대로 선택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기도 해.
그래서 여기서 뭐 남편이 짐 다 쌌어? 그러면서 모르겠어. 뭘 더 써야 될까? 이것도 실은 남편한테 의지하는 태도가 나오는 거거든. 여기서 아내가 진짜 남편의 통제에 질려버린 사람이잖아? 다 쌌어. 걱정하지 마. 하거나 이런 데도 안 가긴 하지. 다 쌌어. 걱정하지 마. 이렇게 나오지. 근데 모르겠네. 뭘 더 써야 될까? 라고 남편한테 의지하는 태도가 나오잖아. 이런 걸 보면은 아내가 말하는 것처럼 내가 100% 자유를 원해 라고 말하지만 그렇진 않아요. 아내대로 남편의 어떤 이런 통제가 그 멋있기도 하고 또 사랑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 아내도. 응, 아내가 남편을 의지하고 있다는 게 이게 이제 다른 부분이 너무 부각돼서 그렇지 이런 게 디테일을 보면 아내가 남편을 의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정표 한번 봐봐. 그래서 나는 처음에 저 일정표를 보고 또 한숨을 쉬거든. 그러니까 부모님한테는 의지를 하고 정작 내가 나가서는 못 살고 뭔가 부모님에게 기대고 싶지만 또 자유를 얻고 싶은 약간 아이 같은 부분이 조금 있기는 하죠. 그쵸. 그런 게 끌려서 결혼하기도 했겠지. 가족밖에 모르고 완벽한 이런 통제적인 사람. 근데 남편의 저런 완벽한 통제 뒤에는 기본적으로 불안이 깔려 있죠. 원래 완벽한 과한 계획에는 불안이 항상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계획표를 봤는데 굳이 이걸 왜 여기다 붙여놓는 거야 하면서 오는데 나는 이게 처음에 이렇게 모양이 이쁘장해가지고 어린이집에서 보내왔나? 아니야. 남편이 직접 만들어서 뽑은 거야. 여기서 이제 키즈카페 가가지고 퇴실 시간, 점심시간, 식사 시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짜놨어. 특기사항까지. 아침에 분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예쁘게 했지. 그래서 이렇게 빼곡하게. 그러니까 이게 남편의 어떤 이런 통제적이고 계획적인 부분을 아내가 숨막혀 하면서도 멋있게 보는 면이 있고 의지하는 면도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남편은 제2에다가 T형인데 이 남편이 물론 뭐 사고형 이럴 수는 있겠지만 감정을 닫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야. 왜냐면 남편이 왜 T가 됐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 감정이 남편 인생에서는 감정 때문에 괴로운 사람이거든. 감정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의식적으로 거부하는 사람이야. 근데 이 남편은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는 게 아니라 의식적으로 자기 감정을 처리하는 거를 거부하는 거야. 그래서 이 계획이 나오는데 주 단위 계획은 보통 일주일 전에 짜고 3개월 전에 예약하고 그래서 이제 모든 변수까지 다 통제하고 이제 아픈 것도 허용이 안 되는 이제 그만큼 엄격한 거지. 남편은 이게 불안한 거야. 뭔가 왜냐면 불안한 거는 외롭고 아이가 혼자서 무언가를 처리해야 되는 시간부터 쭉 살았으니까. 그래서 진통제 먹고 버티라고. 근데 아내 입장에서는 힘들지. 이제 남편 입장에서는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아마 되게 좋은 아빠일 거야. 다정하고. 그렇게 보여요. 아내도 되게 다정하고 착한 사람이야. 그런데 남편도 아마 아내의 그런 여유로움, 무던함 이런 게 좋아서 결혼을 했거든요. 결혼하고 나면 팀이 되니까 왜냐면 내가 모든 걸 통제하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그걸 이겨낼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 무던함으로 좋아했는데 부부가 되면 이제 팀이란 말이야. 나의 엄격함이 적용되기 시작하지. 근데 그 아내에게 엄격함을 적용하기 위해서 아내를 통제하는 건 아니야. 그래서 아내가 생각했을 때는 따르기 힘든 무리한 계획이다. 이게 남편에게는 좀 몇 가지 불안과 트라우마가 있긴 한데 결혼할 때 거의 마이너스에서부터 출발했던 거 그리고 지금 아이가 둘이 있다는 거 이것만으로도 실은 책임감 있는 가장에게는 그게 가장이 남자든 여자든 가장에게는 큰 불안으로 다가올 수가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항상 뭔가를 치열하게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지. 근데 아내는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아니 우리가 뭐 좋아하고 그러면 됐지. 아이들하고 좀 즐거우면 됐지. 어떻게 보면 그렇게까지 하지 말자라는 마음이고 그렇게 어쨌건 남편 입장에서는 무리한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당연한 거고 아내 입장에서는 무리한 계획을 세우는 거지. 그래서 소장훈 소장이 물어봅니다. 아니 저거 빵 테이크아웃은 왜 쓴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남편은 동선이니까요 라고 했는데 저게 빵 테이크아웃이 아내를 위한 선물이야. 남편이 그냥 동선이니까요 라고 해서 했는데 아내가 미리 말을 하자면 당뇨가 있어요. 당뇨가 있어서 빵이나 이런 걸 못 먹게 해, 남편이. 그래서 남편의 불안을 아내가 당뇨가 있으면서 쓰러지는 이런 걸 하니까 아내가 사라질까봐 불안해. 남편은 지금 이게 참 아이러니한 말인데 남편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인 줄 알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던 뭐 남편한테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언제입니까? 남편은 지금이요라고 할걸? 지금 되게 행복해. 싸우긴 하지만 지금 사랑하는 아내 이 아이들, 이 안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순간이 너무 행복해. 근데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운데 행복도 너무 커. 근데 아내한테 왜 화가 날까? 내가 사랑하는 아내를 사라지게 만들지 모르는 행동을 하는 내 아내를 죽이려는 악마 같은 존재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내가 아내를 너무 사랑해. 이 남편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야. 평생을 친구도 없이 살아왔어. 그래서 내 아내, 내 가족을 만들고 너무 행복해. 내 아내를 너무 사랑해. 내 아내 존재가 인생에서 만난 어떻게 보면 거의 유일하고 강력한 사랑하는 사람이야. 자식들까지 태어났어. 너무 좋아. 자식들하고 되게 사이도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이걸 책임져서 일을 열심히 해. 내 아내, 그래서 아내랑 같이 팀워크를 해서 일을 해. 근데 누군가 그 아내의 건강을 해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 누군가 그 아내를 앗아간다고 생각하면 5년 후에 아내를 뺏어간대. 그러면 이 남편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 사람에게 죽일 듯한 분노가 일어나겠냐고. 어린 시절 나를 외롭게 만들었던, 나를 따시켰던 인간들 같이 느껴질 거 아니야. 내 아내를 뺏어가려는 나쁜 인간이니까. 근데 그 인간이 아내야. 그래서 거기서 딜레마가 생기는 거예요. 내 아내를 사랑해서 내 아내를 앗아가려는 짓을 하는 아내에게 분노가 일어나는 거야. 잘못된 방식이야. 아내를 좀 이해해야 돼. 그리고 본인이 아내를 사랑한 이유가 아내가 묻어냈기 때문이야. 그래서 그 부분을 이해하고 가야 되는 거지. 남편 입장에서도 이제 큰 각오를 하고 그 소금빵 하나로 찧어써서 먹는 거야. 감정적으로 아내를 위한 거를 하면서도 스스로 감정이 없는 것처럼 말해. 남편은 감정을 너무 극단적으로 외면해가지고 뭔가 화가 나도 제대로 된 화를 못 나고 그 화가 그냥 폭발하듯이 감정이나 자기 진심을 마주하지 못해서 깐죽거림으로 나오고 이것도 동선이니까요. 이렇게 외면하고 말한단 말이야. 이 사람 진짜 되게 슬퍼요. 이 친구 보면은 되게 그런 느낌이 들어. 그러니까 이제 뒤에까지 보니까 이해가 가더라고. 한편으로는 남편이 계획을 또 잘 세우잖아. 근데 문제는 음식과 남편의 폭언, 이걸로 이제 번져냈는데 이것도 본질적인 부분에는 남편의 불안이고 그 불안이 가장 극대화된 남편의 가장 큰 미래의 불안은 가족이 사라지거나 내가 가족의 울타리가 돼주지 못하고 내가 사라지는 것이야. 내 가족이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내를 위하는 행동을 하는 거긴 하지. 마음에 간절함이 있지만 스스로 그 간절함을 숨겨놓은 사람이야. 굳이 뭐 남편을 편드는 건 아니고요. 남편 입장에서는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야. 남자든 여자든 가정주부 역할을 한다고 해도 가족들 개개인마다 식단을 따로 해주긴 어렵거든. 물론 뭐 하려면 할 수는 있지. 근데 그렇게 항상 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야. 아내가 쓰러질 뻔한 트라우마가 있고 아내가 병도 있고.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직접 메뉴를 정해서 요리까지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단백질 위주로 이제 두부를 그렇게 해주고 있고요. 그냥 세상에 두부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야 돼. 그래서 근데 이게 보면 남편이 그냥 굶어 이게 아니고 계란 두부면 두부 볼과 두부 카레, 밥 아닌 걸로 두부 카레로 하고. 야 근데 진짜 이렇게 할 수 있어? 진짜 이거 남편이 이거 뭐 요리사도 아니고 남편이 뒤에서 보면 4시간 자면서 5가지 일을 막 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이렇게 식단을 차려주고 있어. 미쳤지? 이게 가능한가? 근데 요즘 식이 조절하기 쉬워요. 제품들은 잘 나와서. 약간 당뇨인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식단들이 많은가 보죠. 근데 진짜 본인 의지가 없으면 참 힘들 일이지. 다이어트든 뭔가 식단 관리든 결국 자기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단백질 케이크. 케이크도 단백질로 이렇게 하는구나. 이거 계란이 이렇게 동그란 거 보니까 집에 그 동그랗게 하는 후라이팬이 있는 건가? 이것도 다 제로로 해서 다 준비해놨네. 칼로리 계산을 다 해가지고 주는구나. 근데 아내는 굉장히 배고프긴 하겠다. 계란면 알리올리오. 저 계란면은 그냥 따로 파는 거죠. 남편 내공색 위험 있다고. 아니 남편 저거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수밖에 없겠어. 감정은 뭐냐면 내면의 신호거든. 우리가 두렵다 이거는 뭐야? 도망치든 뭐 어떻게든 해라. 앞에 두려운 존재가 있다. 사회적으로 고립되면은 생존의 위험이 있다. 옛날에는 혼자였을 때 위험하니까. 감정은 원래 그런 거는. 기쁘다 뭐야? 야 이거 너한테 좋은 거니까 앞으로 계속해라. 슬프다 뭐야? 이거 너한테 안 좋은 거니까 그만 멈춰라. 물론 뭐 다른 신호일 수도 있겠죠. 어쨌건 모든 감정은 우리한테 어떤 신호거든요. 근데 남편은 감정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려고 애써서 살아온 사람이야. 그래서 뭔가 몸에서 안 좋은 신호 같은 걸 잘 못 읽어낼 수도 있겠지. 근데 이제 아내는 지금 이 두부를 계속 먹는 이 상황이 너무 힘들어. 근데 저기서는 마인드를 바꿔야 돼. 세상에는 나는 지금 두부 행성에 납치가 되어 왔어. 아니면 지구의 모든 마인부가 지구의 모든 쌀을 다 두부로 바꿔버린 거야. 그래서 그냥 이 세상엔 두부밖에 없는 세상에 온 거야. 처음에 남편이 매일 먹으면 질리죠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맛있지 않아? 이러면서 남편이 약간 진짜 감정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려고 애써. 근데 일부러 더 아내가 저렇게 투정 부리고 이런 거를 외면하려고 하더라고. 모른 척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지점이 넘기 전에 어쨌건 체중이나 이런 거 관리를 해주는 게 맞지.
그리고 식단을 관리해가지고 몸을 좀 가볍게 만들어 놔야지. 당뇨가 있다 그러면 그냥 약이면 된다. 근데 이제 남편은 감정을 스스로가 닫아버린 채로 살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기서도 반응을 안 하려고 들어요. 맛있지 않아? 근데 이제 아내가 저기서 이제 불만을 가지는 걸 알거든? 근데 남편 입장에서는 아내의 불만이 실은 계속 마음의 상처가 돼. 남편도 저 아내의 불만을 상처를 갖고 있어. 근데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이 내 말에 상처를 전혀 안 받고 있고 이거는 그냥 벽에다 얘기하는구나 해서 계속 어떻게 보면 찌르거든? 어쨌든 열심히 뭐 1시간, 2시간 요리해갖고 온 사람의 음식을 먹으면서 야, 나 이거 맛없다. 아, 이거 못 먹겠다. 이러면 솔직히 그 말 들으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근데 아내는 저 말을 왜 하는 거냐면 남편은 그런 말에 안 아픈 사람인 줄 알고 계속 표창을 던지는 거야. 근데 남편은 계속 그 표창 때문에 아파. 그런데 아플 때 어떻게 해 남편은? 감정을 닫는 걸로 남편은 그거를 그 시간을 넘겨.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여기서 지금 남편은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고 있거든. 그 자기가 분노하고 있는 이 감정을 그렇게 계속해서 억압하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고 살아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분노가 어떻게 계속 이 안에서 누적되고 있겠냐고. 그럼 여기서 이제 막 실은 아내 건강 생각해가지고 삼시세끼 계속해서 식단 바꿔가면서 지금 아내가 질린다고 하니까 남편이 요리 같은 거 연구해 가면서 계속 새로운 걸로 해주는 거야. 막 짜장도 해줬다가 카레도 해줬다가 뭐 두부도 했다가 막 계속 그러는 거야. 근데 지금 이런 말을 들으니까 남편은 지금 계속 이게 상처가 돼서 쌓이고 이게 쌓이니까 아내가 계속해서 배고프다고 말하는 게 남편은 상처고 상처가 계속 커질 때마다 남편은 난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러면서 더 아무렇지도 않다고 하니까 그게 깐죽대는 식의 수동 공격으로 튀어나오는 거고 그게 이 부부의 문제예요. 실은 남편이 계속해서 타격을 실은 받고 있었다는 거 아내는 남편이 타격을 받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다는 거 일진한테 계속 빵 사다 주던 찐따가 나 뭐 우리 쟤랑 친구여서 그래. 아무렇지도 않아. 뭐 빵 사오는 거 좋아해. 산책하고 좋지 뭐. 그렇게 해서 계속 살아왔다가 어느 날 뭐 빵 사오다가 갑자기 얘가 뭐 선을 넘어서 뭐 뺨을 때린다고 하면 부모 욕을 했어. 그러면 그 찐따가 가서 그날 폭발해가지고 뭐 진짜 뭐 어떤 폭력 사건 막 뭐 칼 들고 막 난리 친다거나 아니면 뭐 거기서 뭐 옥상으로 올라간다거나 막 그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갑자기 터져버리잖아. 자기가 그동안 억압해왔던 그 일진에 대한 분노가 그날 터져버리거든. 갑자기 쌓여왔던 게. 지금까지 나 아무렇지도 않은데? 야, 쟤는 진짜 성격도 좋고 진짜 뭐냐 쟤 바보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했지만 아니죠. 걔 마음속에 쌓여왔지. 먹는 즐거움이 80%라고 생각해요. 삶에. 이게 나도 이 장면에서는 그치 먹는 즐거움 크지라고 했거든. 당뇨병 환자가 할 소리는 아니지. 건강하게 먹을 거 다 먹고 그렇게 쓰러지면 안 되죠. 내가 살면서 난 생두부만 먹고 살 수 있어. 그렇게 해서 살 수만 있다면. 근데 지금 생두부도 아니잖아. 그래서 아내는 먹는 게 무척 중요한 사람이다. 이게 당뇨인이라고 붙여 여기다 써줘. 당뇨병에 걸려서 아이를 못 가질 뻔했고 쓰러진 적도 있는 아내는 먹는 게 무척 중요한 사람이다. 이게 남편이 보는 아내의 모습이야. 이제 나이가 지금 이제 젊으니까 이렇고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면역력 떨어지고 다른 합병증까지 오고 그러면 그 진짜 지옥을 맛볼 텐데. 그래서 맛도 중요하지만 특히 양도 중요한 사람이라서 그렇게 살아왔어도 지금은 아니지. 당뇨 관리 어려워요. 고치기가 힘들잖아. 그리고 관리를 또 계속 해야 되고 그래서 뭐 원래부터 대식가였고 소식가였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남편 입장에서 생각해봐. 지금 이 장면을 이제 남편 머릿속으로 들어가서 생각해보자고. 이게 얼마나 괴로울지 저러다 죽는데라는 생각을 머릿속으로 계속하면서 아내 말을 듣는 거야. 아내의 죽음으로 아내의 포식은 남편 입장에서는 아내의 상실로 연결되어 있는 거야. 아내의 상실은 남편은 다시 외로웠던 혼자만 남는 인생으로 돌아가. 그리고 심지어 지금 아이들을 또 지켜야 되는 상황. 그러면 이렇게 남편같이 식단 조절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보면 은인이지. 그 죽음에 대한 공포가 지금 그게 와닿지 않아. 근데 남편은 그게 와 있거든. 아내를 상실할 두려움. 그런데 이 남편의 감시 없이 라면을 먹는다면 이러면서 라면 얘기하고 있는데 아내 입장에서는 맛있는 라면이지. 후루룩 짭짭 맛있는 라면이지. 남편 입장에서는 후루룩 짭짭 떠나는 내 아내의 상실이야. 내 아내가 사라지는 거라고. 근데 여기서 막 혼자 라면은 4-5개 먹고 이러고 있으니까 우리 아내 많이 먹네 좋다 이게 아니야. 그냥 무서운 거야. 이렇게 되면 남편은 무서워. 근데 이제 이게 아무래도 뭐 예능 프로다 보니까 편은 소식 아내는 대식 이렇게 그냥 구분을 지었는데 남편의 소식이 문제가 아니에요. 남편의 소식은 실은 아무 상관없어. 이게 처음에는 나도 그런가? 남편 이게 식사량을 이해 못하는 부분가? 그렇게 잠깐 착각했는데 전혀 상관없어. 남편 아내가 많이 먹고 자기가 조금 먹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야. 남편이 아내가 많이 먹으면 그냥 많이 해줘 그냥. 근데 그게 아니야. 지금 남편 표정 지금 분노와 겁에 질린 게 지금 섞여 있는 상태. 남편은 지금 분노하고 있고 겁에 질려 있고 두 가지야 지금. 그래서 저런 표정이 순간순간 나오는 거거든. 남편은 그냥 소식가라고 원래 식욕이 없는 소식가다 이렇게 하지만 원래 식욕이 없을 수도 있지만 남편은 그냥 나는 저렇게 그러니까 남편이 솔직한 남편의 마음은 여보 나는 당신이 그렇게 먹다가 정말 당신이 사라질까봐 난 너무 무서워. 난 세상에 당신밖에 없어. 우리 아이들 나 혼자 지킬 자신 없어. 이게 남편의 속마음이거든. 근데 남편은 그 말을 못해. 그게 아까부터 말했던 제가 그냥 좀 찐따에 비유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나도 뭐 찐따고 그렇게 뭔가 어린 시절에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뭐 근데 어쨌든 그런 마음이 여전히 있어. 그래서 그 말을 못하고 두렵잖아. 아내의 죽음이라는 게 무섭잖아. 그때 아무렇지도 않은데 우리 친구인데? 하면서 아무렇지 않은데? 나는 그냥 소식가인데 그냥 네 많이 먹는 게 이해가 안 될 뿐이야. 그렇게 스스로도 지금 속이고 있는 거야. 와이프는 딱히 사연은 없고 그냥 가족들이 많이 먹는다가 진짜 모르겠어. 나오질 않았어. 이게 약간 너무 그 남편이 이상하다가 남편이 깨우치는 약간 이렇게 서사로만 돼 있어서 아내는 그냥 가족들이 그냥 덩치가 크다라고 처음에 나온 거 다야. 근데 이제 아내는 좀 이렇게 좋게 말하면 성격도 무던하고 착한 사람이고, 근데 뭐 좀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생각하고, 그냥 당장 이렇게 좀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의 어떤 계획적인 면을 멋있다고 생각하는 좀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은 뭐 하루에 1000칼로리도 안 된다고 하는데, 알약 하나 먹고 하루 종일 배부르면 좋겠대. 이거는 그냥 아내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야. 남편이 뭐 진짜 소식가고 알약 하나만 먹고 살고 싶을 수도 있겠지만 아내한테 야 알약 하나만 먹고 배부르고 싶은 사람도 있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먹지 말마. 그렇게 먹을 욕심을 버려. 이런 사람도 있으라고 그냥 그 아내의 기준을 바꾸려고 하는 찐따식 포장이야 사실은. 왜 두부만 강요할까? 근데 여기서 이제 통제하긴 해요. 근데 필요해서 하는 거다. 근데 여기서 이제 외모도 중요하다. 이것도 그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냥 그 포장 논리야, 포장 논리. 그래서 오히려 자신을 약한 존재지 않게 보이려고 애를 쓰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우리 미용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계획적인 사람이 통제적이기도 하지. 통제적이기도 하고 불안에 떨고. 근데 아내 입장에서는 저런 거 하나하나가 너무 스트레스긴 하겠지. 아내가 남편이 얼마나 약한 사람인지 알고 남편도 내가 진짜 너무 두려워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아내한테 표현을 할 수 있으면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부분에서 두 사람이 서로 굉장히 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본이 돼 있는 부부야. 그래서 나는 이 부분은 진짜 그 부분만 알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물론 남편이 표현을 바꿔야지. 아내가 괴로운 건 그거야. 지금의 나는 이상하고 별로인 사람이구나 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아내분은 그 인정받지 못하고 살아왔을 가능성은 커요. 이건 그냥 유추야. 그냥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 왜냐면 자신은 이렇게 뭘 해도 잘하지 못하고 나는 좀 별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남편은 막 타이트하게 막 다 계획해서 막 하게 너무 멋져. 근데 그러니까 아내의 기본 심리는 그러니까 남편을 선택한 것도 그런 거겠지. 나는 어른스럽지 못해. 나는 뭘 해도 잘하지 못해. 이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서 그래서 남편이 좋을 거란 말이야. 근데 남편이 또 이렇게 통제를 하면 아내는 역시 나는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나는 별로인 사람, 이런 그 마음속에 무너진 자존감이 또 건드려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내도 이게 보기 겨워서 막 두부 싫어, 뭐 싫어 이러는 게 아니라 아내는 자기가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존재라는 느낌이 너무 고통스러울 거야. 그래도 어쨌건 당뇨인데. 그래서 이제 아내의 몸무게를 막 체크하고 여기서 남편의 표정 봐봐.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비장해. 아내의 체중을 체크하고 통제하는 것 같은데 표정이 비장하고 저거 다 내가 필요해서 하는 거야 라는 거지. 그래서 어제 뭐 먹었냐? 계란밥. 계란밥에 쌀밥이 많았나 보네. 당뇨의 적이야 쌀밥은. 그러니까 지금 남편은 지금 체중 관리하는 것도 저 쌀밥 얘기가 바로 나오는 것 봐. 당뇨 걱정하는 거야. 그게 남편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사랑입니다. 이 남편은 아내를 잃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다시 보고 표정을 보면은 아 저래서 흰쌀밥 얘기했구나 이런 게 보여. 왜냐면 평생을 그 신경을 써야 되고 그 심해지면 이렇게 더 위험한 것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아내는 이제 제한된 식단으로 몸무게 관리를 받는다. 그러면서 남편은 대신 점심은 자유롭게 먹어. 일주일에 한 번 매주 치팅데이가 있어요. 그러면서 점심
시간 3시간밖에 안 남았어. 근데 이제 남편은 이게 점심시간에도 많이 먹게 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이제 동선대로 빵을 사오러 왔죠. 달랑 소금빵 1개. 남편이 아내에 대한 사랑이 없잖아요. 관심이 없잖아. 그렇게 안 해. 그래서 여기서 음료수로 목이라도 축이를 하면 바로 압수. 저런 음료수 그냥 없다고 생각하고 살지. 그냥, 근데 이제 아내는 계속해서 통제받는 이 상황이 너무 싫은 거지. 그렇게 이제 간식 시간에는 빵 1개를 잘게 뜯어가지고 4명이서 먹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4명이서 나눠 먹는데, 근데 이제 아내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치팅이야 하지만 이제 남편은 이따가 빵도 맛도 보고 밖에 나가서 이제 또 고기도 먹을 거거든. 그래, 또 쓰러질까봐 두려운 거야. 이만큼 서로가 위하고 서로에 대해서 존경과 사랑이 있는 이렇게 아이들까지 이렇게 또 잘 낳아가지고 이런, 그리고 열심히 사는 부부잖아. 이러기도 어렵거든. 그래서 나는 이 부부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그러려면 남편도 좀 아내에게 어떤 부분을 좀 다정하게 해야겠지. 근데 그러려면 남편은 자기 감정을 마주하는 법을 배워야 될 거고, 근데 여기서 좀 배운 것 같고, 아내도 좀 더 스스로에게 엄격해질 필요가 있어. 그리고 남편이 본인이 생각하는 것만큼 본인과 다른 대단한 인간이 아니라 본인과 똑같은 인간인데 아닌 척하고 살아가고 있을 뿐이야. 그러니까 남편이 기본적으로 과한 통제형에다가 모든 거를 다 해주려는 사람이야. 다 해야 된다는. 너무 본인이 다 짊어지려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아내가 어른이 되지 못해버리는 거지. 지금 이 아내분도 내가 스스로 내 체중을 관리해야 된다는 의지가 있었을 텐데, 남편이 그걸 의지를 꺾었다기에는 조금 애매하고, 남편이 그냥 다 해주고 심지어 통제를 계속하니까 반발심이 생겨가지고 결국 내 의지가 발휘될 기회가 없는 거지. 남이 해주는데 내가 그걸 배울 필요성이 뭐가 있어. 그래서 의지하는데 또 의지하다 보니까 반발심이 생기니까 하기가 싫어지고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그런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스스로가 책임지게 만드는 것도 실은 남편 입장에서는 좀 필요한 방향이죠. 근데 이제 남편은 기본적으로 불안함이 크고 통제욕이 계속 본인의 모든 스케줄도 통제하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그냥 두지를 못하는 거지. 지금 보면 아내가 몰래 먹고 있더라고. 아내도 계속 뒤에서 뭘 먹고 있어. 그래서 이거는 남편이 그냥 아내가 스스로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게 결국은 답이지 않겠나 싶기는 해요. 엄마 마음은 이해 못해. 통제당했을 때 몰래 먹는 아내, 남편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당뇨가 걸렸을 때 아이가 둘이 있는데 몰래 먹는 부모는 난 이해 못하겠어. 그건 부모의 자세는 아니야. 내가 없어진다고, 아니면 내가 짐이 돼서 이 아이들의 정서에 어떤 상처가 난다고 생각하면 실은 얼마나 좀 무서운 일이야. 근데 아내분은 그런 무서움 이런 거를 못 느껴. 왜냐면 남편이 그런 걸 통제하고 있으니까 남편에 대한 반발심이 앞서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는 남편이 좀 통제를 일단 느슨하게 하는 게 맞을 것 같긴 해요. 자, 드디어 이제 점심 식사 치팅데이죠. 이 순간을 위해서 아내는 참아왔는데 배고프다고 하면서 먹을 생각에 신났죠. 귀여워요. 근데 남편을 보면서, 신난 아내를 보면서 기분도 좋으면서 한편으로는 기분이 나쁘겠지. 2개랑 공깃밥, 그리고 공깃밥 하나, 솔직히 저건 좀 심한 거 아니야 생각했는데 저게 아내의 죽음으로 연결돼 있는, 아내의 고통으로 연결돼 있다 보니까 그러고 싶지 않겠지. 아이들 몫을 덜다 보면 한 숟가락밖에 남지 않았어. 그래서 뭐 아이들, 이게 아내는 이렇게 막 지금 불만이 있고 부글부글해도 또 아이들이 또 애교 보고 이러면 또 서로 웃고, 기본적으로 기본이 된 부부들이죠. 우리 딸, 이게 아빠가 일단은 이거 조금 먹고 이따 해줄게.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절제를 스스로 해야 돼. 근데 남편은 아내가 어른이 되는 기회를 좀 박탈하고 있다는 면도 보여요. 그것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해. 견물생심이라고 눈에 보이는데 먹고 싶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혈당 관리라는 목표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남편은 아내가 좀 더 이성적으로 본인을 절제해주기를 바라는 거겠죠. 남편분 딸이 입 안 짧아요. 그래서 이제 굶주림에 반응한 손이라고. 그래서 엄마 한 숟가락만 주세요. 그래. 지금 아내가 더 엄격하게 해줬으면 해. 왜냐면 아내가 건강하길 바라거든. 여기 스팅데이라고 해서 신나서 왔는데 결국 밥 한 숟가락까지 아이에게 주는 아내. 아내도 투덜투덜 대면서도 되게 좋은 엄마야. 아이들에게 뭔가 불안한 환경이나 그런 거를 주고 있는 부모들은 아닌 것 같아요. 남편이 좀 과하게 계획적이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사는 사람이지만 그걸 아이들에게 내리지 않기 위해서, 인생의 행복감은 자기가 인생을 얼마나 통제하느냐에 영향을 받는데, 아내분은 그런 면에서 행복감이 굉장히 떨어질 것 같아.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그 식단이나 이런 거를 아무리 사랑해도 아무리 불안해도 그냥 넘기는 게 나은 것 같아. 이게 나도 생각을 좀 곰곰이 해봤는데 넘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내를 믿고 그냥 아예 완벽히 넘기는 거야. 아침부터 이날만 기다렸는데 와가지고도 못 먹고 있고. 근데 남편은 충분해. 충분해. 이 정도면 다 먹고 남아. 당뇨인 아내를 위한 하는 말이지. 내가 당신 걱정돼. 하루하루 두려워. 이 감정을 마주하지 않고 다 억압하고 충분해. 당신은 대식 가라 그래. 아유 조금만 나는 모르겠는데? 나 왜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렇게 하면서 자기 감정을 억압하잖아. 그게 지금 여기서도 나오니까 살짝 깐죽거리는 것처럼 나오고, 아내는 남편이 자기 마음 몰라주고 또 자꾸 저렇게 깐죽깐죽 대니까 약 올리는 줄 아는 거야. 남편은 자기의 두려움을 숨기기 위해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척 나오는 거고, 그게 깐죽으로 나오는 거고, 내 마음을 몰라주니까 수동공격으로 깐죽이 나오는 건데, 아내는 모르죠. 이렇게 집어먹는 숙의 음식을 했다는 거죠. 깜짝 놀란 게 밥을 너무 많이 먹어서 처가 친적 모임에 가면 하루 대여섯 개는 기본, 긴 테이블이 무한 리필. 그렇게 돼서 이제 야, 근데 진짜 이렇게 쫙 깔아놓고 그렇게 잘 드시는 분들이랑 같이 먹으면 없던 신기록도 살아나겠다. 왜 그만큼 먹어? 왜 지금 먹었는데 또 먹어? 너희 집은 왜 그래?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먹을 수 있어? 이렇게 싸웠다고 하는데, 이게 당뇨가 터지고 나선지 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당뇨가 터지기 전이면 남편이 100% 잘못한 거고 무례했던 거지, 차이를 그렇게 느끼겠으니까. 근데 그거에는 두 가지 포인트가 더 있을 거라고 봐요. 하나는 아내가 기본적으로 자존감이 그렇게 높은 사람은 아니죠. 내가 그래서 그 자존감을 건드렸다가 있을 수 있고, 근데 이건 사소한 거고, 당뇨가 알고 난 후에 만약 저런 일이 있었다면 남편 입장에서 가장 원망스러운 사람은 누구야? 처가 식구들이야. 내 아내에게 경각심을 심어주지 않고 있는 처가 식구들이고, 이런 식습관을 만든 처가 식구들이 미운 거지. 그래서 처가 식구들에게 뾰족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 그게 물론 처가 식구들의 잘못은 아니죠. 그냥 잘 먹는 집안에서 그냥 그렇게 어떻게 보면 운이 없었을 수도 있겠지. 근데 지금 아내가 저렇게 절제하지 못하고 저러는 게 저 처가 식구들 탓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지. 물론 그 생각이 옳다는 건 아니야. 옳다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말이 곱게 안 나가는 거지. 그리고 남편은 지금 어떤 불만이 있거나 이럴 때 깐죽거림으로 풀거든. 언어 습관은 고쳐야 돼. 본인의 감정을 모르고, 그리고 자꾸 저렇게 자기의 감정을 무시하기 때문에 나오는 수동 공격들, 저게 남편의 어떻게 보면 되게 큰 문제거든. 저거는 동성하고 어울릴 때도 문제야. 동성들하고 어울릴 때도 그 밉상으로 찍히기 좋아. 본인의 마음은 그게 아닌데 주변에서 밉상으로 보기 딱 좋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분명히 고쳐야 되는 부분인데, 아내만큼은 남편의 그 부분을 알아줘야지. 세상 모두가 남편을 깐죽이 밉상으로 생각하더라도 아내만큼은 그렇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 근데 뭐 이 안에서 지금 패널들도 뭐 당뇨나 이런 걸 모르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남편은 미안 이렇게 표현하고 넘어가죠. 이제 토마토를 먹습니다. 남편이 정해놓은 음식점에서 정해놓은 음식을 정해진 양만큼 먹는 게 치팅데이. 다름을 이해시키려 노력했지만 대화가 통하지 않는 남편. 다름을 이해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대화가 안 통하는 거예요. 이게 억지로 맞춰야 되는 게 남편에게 맞추는 게 아니에요. 물론 남편이 통제가 심해. 불안해서 두려움도 많고, 그리고 사회성도 아마 다른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 그렇게 뭐 어울리는 친구들이랑 어울리는 그 마음 깊이 친밀한 사람들을 만드는 거에는 되게 취약할 거야. 그래야 포만감이 오래가지. 그러니까 이게 아내 입장에서는 이것도 깐죽인다고 생각하는데, 남편 입장에서는 진짜 진심으로 걱정해서 하는 말이야. 소식가 대 대식가의 싸움으로 보면 남편이 지금 이상한 사람이거든. 근데 지금 하루하루 4시간 자면서 사는데 당신이 없다고 생각하면 난 진짜 상상도 안 돼. 그런 불안 속에서 밥이 뭐가 그렇게 대수라고, 저녁에도 먹을 거고 아침에도 먹을 거, 이렇게 하면 맥락이 맞지. 치팅데이. 맞아. 극한의 통제. 자유가 없는 식단에 아내는 단단히 화가 났다. 그래서 당뇨, 그런 쇼크, 이런 말을 자기 입으로 꺼내는 거를 되게 힘들어할걸, 남편은. 그 두려움을 마주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먹으라니까? 토마토 더 먹을래? 이게 진짜 근데 이제 저게 아내 입장에서는 그냥 깐죽거림으로 보이는 거지. 진짜 여기서 남편의 마음은, 당신 왜 그래? 그만 좀 해. 당신 당뇨잖아. 밥 그거 좀 안 먹으면 죽어? 밥을 먹으면 진짜 죽어. 그만해 좀. 애들 보기 무섭지도 않아. 난 무서워 죽겠어. 제발 그만해. 가 마음이거든. 그래서 화가 올라와. 남편도 지금 화가 나는 거야. 걱정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그걸 모르고 아내가 이게 지금 밥이야? 치팅데이인데 이것만 줄 거야? 이렇게 하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더 저게 수동 공격으로 깐죽거리면 마음이 힘들어서 화가 나고 싶은데, 화를 내고 싶고 나 불안해 두려움을 드러내고 싶은데 그걸 드러낼 수 없잖아요. 남편은 감정을 억압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게 토마토 먹으라니까? 아까 그 남편은 지금 이 표정은 화가 난 표정이야. 가족들이랑 같이 빵 먹으려고 빵 사와서 빵도 맛보여줬지, 지금 여기서 고기도 맛보여줬지 하는데 아내가 계속해서 불만을 보이니까 남편은 화가 나는 거야. 그때 화를 남편은
감정을 닫은 것으로 화를 표현해. 이렇게 감정 진짜 모르는 척 해버려. 그래서 고기 1인분은 나눠 먹었지만 토마토를 많이 먹었어요. 그렇게 이제 아무도 공감 못하지만 이때 공감 못한 건 당뇨라는 거를 몰랐기 때문이죠. 남편 입장에서는 소금빵 같은 거 그냥 안 먹고 살면 안 되나?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되나? 그래도 먹고 싶다고 하니까 알았어. 근데 이제 여기서 남편은 이해 불가인 표정을 하지만 이해를 안 하려고 애쓰는 거야. 자기 감정을 마주하고 싶지 않으니까. 배고프면 옆에 반찬 많이 있잖아. 네 당뇨에 해롭지 않은 덜 해로운 것들 많잖아. 왜 안 먹고 저한테 여기 지금 야채나 뭐 이런 걸 먹으라는 거겠지. 남편은 뭐 이런 채소나 야채 같은 거 먹으면서 그 다음에 얘기하라는 거겠지. 반찬 같은 것도 당이 있겠지. 아내의 화에 남편도 화가 나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슬퍼. 그리고 두렵고. 그런데 모른 척해. 그래서 난 몰라요. 왜 화났지? 몰라요. 난 몰라. 토마토 맛있잖아요. 토마토 먹어. 토마토. 이거지. 음식이 많아 보이는 거 아니야. 아내가 그만 먹길 바라고 아내의 어떤 말에 상처받았지만 안 받은 척 하기 때문에 지금 모르는 척 하기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는 진짜 남편이 모르는 줄 알고 아내는 남편을 지금 계속 찌르잖아. 이게 남편의 반응을 진짜 제가 몰라서 AI 같은 인간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은 이해가 안 가. 뭐 저런 놈이 다 있어? 이렇게 되지. 몰라서 저러는 거 아니에요. 남편. 언젠간 터지지. 저게 폭력적으로 터질 수도 있고 그 분노의 역치에 토달아서 폭력적으로 터질 수 있고 아니면 어느 순간 그 좌절감으로 따져서 완전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놓아버릴 수 있고 여기서는 아내가 아니야. 아내의 죽음이라는 두려움이야. 그러니까 이제 아내는 의식주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야. 인간의 기본 요소야. 근데 아내분이 알아야 되는 게 의식주보다 더 중요한 거는 생존입니다. 살아있는 것 그 자체예요. 남편은 그게 두려운 거예요. 평생 이렇게 살라고 먹고 싶은 것도 제대로 못 먹고? 당연하지. 본인의 몸이 그러라고 하고 있어요. 당뇨 환자는 원래 그런 거예요. 그건 뭐 당연하지. 그러면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죽든가. 이게 지금 식당에 와서 아까 빵 먹으면서 지금 계속 쌓여온 남편의 분노야. 남편이 지금까지 아무렇지도 않다가 팍 터지는 것 같죠? 쌓여오고 있던 거야. 남편은 진짜 이 죽든가가 아내가 죽을까봐 무서운 거야, 실은. 근데 애들 앞에서 이러면 안 되지. 근데 남편이 지금 이렇게 쌓인 거야. 근데 아내는 지금 상처지. 근데 아내가 알아야 돼. 남편은 저 죽든가라는 말이 그 아내가 죽을까봐라는 두려움에 평소에 계속 시달리고 있는 상태인 거야. 근데 그렇게 조금 드시면 훨씬 살이 빠지셨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데 사실 자주 훔쳐먹는데 지금 빵 부스러기 주워 먹고 애들 거 빵 훔쳐먹고 아니 당뇨 환자가 무슨 빵을 먹고 있어.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 음료 마시고 차라리 본인이 관리를 좀 해야지. 뭐 빵은 배고파서 먹도 못하고 저도 최소한 음료라도 제로 음료로 먹든가. 남편은 저거 음료 보면서도 그 당 수치부터 보고 이거 마시지 말자고 말하는데 그거 하나하나 지금 남편이 원래 당 수치 다 계산하면서 음료 같은 거 받겠어? 아내 때문에 남편도 지금 신경 쓰고 있는 거거든. 저거 달디단 밤양갱이야? 딸기 우유인가? 그렇게 아예 음료를 훔쳐 먹고 저게 진짜 자기 죽을 짓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편이 통제를 멈추고 식단을 아내가 관리하게 하고 진짜 남편이 정말 뼈를 깎는 그 고통, 그 불안의 고통을 이겨내고 버티면서 버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야 아내가 스스로 책임감을 가질 것 같아. 그렇게 이제 저녁 식사 짜장면을 해줍니다. 배고픈 아내를 위해서 짜장면을 해주는데 아내를 위해서 면도 따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배고파서 계절 직전이라고 하면서 면이 달라. 아니 그래도 짜장 했잖아요. 왜 내 면은 다르지? 아니 똑같은 거야. 남편은 아내 건강하라고 지금 저거 번거로움을 무릅쓰고 2개를 따로 해줬는데 이게 남편은 굉장히 인정받고 싶은 일 중에 하나란 말이야. 근데 저거를 계속 겪고 있는 남편도 마음의 상처가 계속 나고 있겠지. 이런 데 있어서 남편한테 의지를 많이 한다니까. 같이 여행 갈 때도 짐 다 쌌어 라는 말에 뭘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물어보는 식으로 의지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남편이 굉장히 통제를 많이 하고 남편도 그 불안에서 그 불안을 이겨내고 아내에게 자유를 주고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자유는 제가 그 키에로케고르가 했던 말을 가끔 이용하는데 자유는 절벽 끝에 선 현기증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그래서 8년 동안 요리를 계속 담당해 온 거예요. 지금은 당뇨 걸린 아내를 위해서 따로 식단을 준비해줘. 그래서 이게 짜장면이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남편은 먹어봐도 돼? 하면서 은근히 아내를 긁는 남편이라고 자막이 있는데요. 생각해봐. 남편이 지금 감정이 결여돼 있어가지고 은근히 갑자기 아내를 긁었겠어? 지금 남편 상처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 걸 먹어본다고 하는데 이게 은근히 아내를 긁는 게 아니야. 남편은 상처받아서 그 상처받은 마음을 깐죽이나 이런 말로 난 상처받지 않았어 하면서 나라면 짜장 먹지도 않아. 나라면
이런 면 필요 없어. 나라면 그냥 두부만 먹고 살걸? 애들 위해서? 당신은 짜장까지 해주잖아. 심지어 내가 해주잖아. 8년째. 근데 당신 표정 봐봐. 당신 행동 봐봐. 나는 이런 거 해주고 누구한테 인정받고 싶어 나도. 하지만 내가 해달래? 최소한 그래도 그렇게 차갑고 찌르는 말은 하지 말아야지. 가 남편이 만약 이렇게 항상 자기 주장하고 이렇게 뭔가 의견 내세우는 사람이면 그렇게 말할 거야. 근데 그렇게 나오다가 뭔가 이걸 해서 인정받고 싶고 그런데 내가 지금 서운하고 두렵고 이런 마음을 본인은 드러내고 싶지가 않잖아요. 그런 걸 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서 맛있다? 왜 안 먹어? 난 모르겠네? 네가 왜 그런지 모르겠네? 이렇게 되는 거지. 지금. 근데 아내는 절대 모르지. 그러니까 아내는 이제 한마디만 더 해. 뭐 한마디만 이러면서 그렇지. 근데 이건 남편 입장도 똑같아. 눈치 없고 공감 불가가 문제가 아니라 남편은 감정을 마주하지 않고 다 회피하고 있는 게 문제야. 분노는 쌓여가고 있어. 애들 앞이라 조용히 넘어가고 있는 거고. 아내도 지금 남편이 자기 마음을 몰라주니까 화가 나지만 그냥 일단 자리를 피하는 걸로 가고 있어. 남편한테는 말해도 소용없구나 하고 일어나고 있어. 그러니까 둘 다 분노를 아내는 지금 참고 남편은 외면한 채로 둘 다 분노가 쌓여가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더 마음을 닫는 방식으로 대화하기 시작했어. 근데 그러면서 억압된 감정은 점점 터져 나오겠지. 여기서 남편이 세게 말하거든. 다 처먹고 죽든가. 그러니까 이게 남편 입장에서도 지금 너무 답답한 거야. 지금 아내는 그럼 나보고 죽으라는 거야? 아니지, 반대지. 다 죽지 말라고 다 처먹지 못하게 관리해 주는 거지. 남편 입장의 말이에요. 내 말 아니야. 죽지 말라고 그러는 거고 지금 너 보고 죽으라고 하는 건 너랑 네 친정 식구들이야가 남편이 말이 셌으면 하는 말이야. 그러니까 남편도 이게 지금 급발진을 줄여야 돼. 근데 아내 입장에서 나 죽으라는 거야? 내가 너 죽으라고 그래? 그리고 아내도 지금 나 죽으라는 거야? 그건 아내의 피해의식이지. 남편이 나를 지금 통제하고 나를 사람 취급 없듯이 한다. 이게 지금 남편이 터진 이유인 거예요. 이건 지금 죽음과 연관돼 있잖아. 그래서 이 당뇨 걸린 사람이 뒤에서 빵 훔쳐먹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이 자유가 없다는 건 본인이 당뇨가 걸렸기 때문에 자유가 없는 거야. 앞으로 자유는 없는 거야. 먹는 거에 자유는 없는 거야. 남편이 없어도 없는 거야. 근데 물론 남편이 통제를 하니까 자유를 찾을 거야라는 심리가 더 커지게 오는 거고 자기가 스스로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줄어드는 거지. 그렇게 이제 아내 측 영상이 끝나고 남편 측 입장. 통제할 수밖에 없는 입장. 6시 27분. 보통 4시에 일어나는데 12시에서 1시에 자고 4시에 일어나. 서너 시간 자는 거야. 현재 지금 책을 4권을 쓰고 있고 그래서 무용학원, 뷰티샵, 스튜디오, 부동산 물론 이게 뭐 하나로 묶여있는 일이긴 하지만 뭐 출장 교육과 강연하고 진짜 바쁘게 살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남편도 자기가 마이너스인 상황,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지금 아내가 나를 믿어줬다는 거에 아내를 엄청 의지한단 말이야. 서로가 의지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인생에서 유일한 친구를 만난 거야. 아내라는. 그러니까 아내라는 책임감이 생기고 나서 그때부터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게 된 거지. 그러니까 억울한 것도 있어요. 자기는 지금까지 아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해왔대. 아내가 미용 강의를 원해서 아내를 위해서 학원도 설립하고 아내를 위해서 충주에 집을 마련하고. 그러니까 남편이 모든 걸 아내를 위해서 헌신한 이유는 남편 인생에 아내가 유일한 빛이에요. 그랬을 걸까 유추돼. 남편의 인간관계는 누구와도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게 어려웠을 거야. 친밀한 관계가 두려웠을 거거든. 근데 그런 남편이 아내가 쓰러진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겠냐고. 그러니까 그렇잖아도 계획형인 사람이 얼마나 더 통제를 하고 싶겠고. 잘한다는 거 아니에요. 심한 거 맞고 본인이 좀 더 요령껏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아내에 대해서도 좀 아내 설명서도 좀 읽고 해가지고. 근데 어쨌건 남편은 그런 상황이라는 거지. 당이 있는 거를 먹기 전에 뭐 당약 같은 걸 먹나 보지? 아내는 당뇨병이 있다. 이게 실은 모든 해석을 바꾸는 말이 돼. 이게 실은. 앞에서부터 이거를 안 보고 앞에서부터를 보는 거랑 이걸 보는 거랑 완전히 다른 얘기가 돼. 이 프로에서는 이게 이 장면에서 등장해요. 인슐린 분비 보조제요. 평생 먹어야 되는 거야. 공복 혈당이 311. 정상의 3배가 넘어. 3배가 넘게 치고 그래서 혈당이 아주 높다. 너무 높아. 그래서 최근에도 330이 나왔대. 자랑이네요. 자랑이다. 지금 그래서 첫째가 생기는데 너무 오래 걸렸고 시술을 받아서 생겼는데 그때 이제 와이프가 당뇨가 있는 걸 안 거지. 당뇨 때문에 아이가 생기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남편은 아이들을 너무 갖고 싶었겠죠.
세상에 가까운 사람이 없었으니까 아이들에게 정말 헌신적이고 모든 거를 쏟고 싶었을 거야. 그렇죠. 병원에서 아내의 당뇨 관리를 권유했고, 그래서 식단 관리는 당뇨 체크 때문에 한 거지. 지금. 그래서 다 너의 건강을 위해서 그런 거야. 진짜죠. 진실이지. 아니 세상에 이것 봐봐. 이게 지금 말이 되냐고 이런 식단이. 대단하다 진짜 이거는. 무슨 집에서 요리하고 집에서 전업으로 그냥 이것만 관리하는 사람이 해주는 것 같은 거잖아. 현미 먹으라는 사람 누구야? 맛이 없어서 안 먹는데요. 아이들을 위해서 아내도 지금 자기 상태를 마주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내 식구가 늘 건강하길 바라기 때문. 그래서 아내는 평생 다이어트를 계속하고 20, 30대 계속 다이어트 하고 있는데 60kg대에 들어온 게 근 10년만. 그래서 남편 덕에 체중 감량도 했네요. 그래서 너한테 식단의 자유를 주잖아? 너무 많이 먹어. 근데 남편 입장에서는 조절을 하겠지. 하지만 조절하기 전에 그 경각심을 느끼기 전에 죽을까 봐요. 난 두려워요. 남편 입장에서는 또 그렇단 말이지. 혈당 수치 330에서 모든 게 게임 끝이에요. 근데 너 샤워하다가 맨날 픽픽 쓰러져서 내가 설탕물 먹여서 깨운 게 한두 번이야? 아찔했던 경험을 얘기해요. 첫째가 뱃속에 있을 때 임신한 상태에서 인슐린 주사 맞고 막 그러고 화당하면서 들어가 봤으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아내랑 자식을 동시에 잃는다는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아내의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맞서 싸우고 있는 남편인 거예요. 그래서 어쨌건 식단 관리는 옳다. 그래서 82대를 처음 봤대. 관리 진짜 잘했다. 잘 따라왔네. 대견했다고. 이게 아내가 대견했다. 잘 따라왔네. 이게 아내를 신뢰하지 못하는 면도 숨어 있긴 하죠. 그러니까 남편은 저게 나 몰래 피자 먹었네. 그렇게 해서 당 수치 낮아진 파티. 나에게 주는 선물 피자 한 판. 그렇게 이제 몰래 피자를 주문하고요. 그렇게 안 들어가고 이게 진짜 정말 바깥으로 돌아가가지고 바깥에서 창문으로 이걸 집어넣어. 창문으로 집어넣고 남편은 그걸 보면서 저런 혐오감을 느끼죠. 남편은 눈물이 날 것 같은데. 그치. 나만이 아내를 살릴 수 있어. 야, 이 정도면 뭐 아마겟돈 아니야? 나만이 할 수 있는. 이 지구를 살릴 수 있는 건 나밖에 없다. 그래서 신났죠. 남편이 생각하는 아내의 문제는 건강을 해치는 과한 식욕. 죽음을 부르는이라고 해야 돼. 아내가 쓰러지거나 이럴 때를 대비해서 본인이 항상 이제 아내를 이렇게 딱 예의주시해야 되겠지만 햄버거 봉지 5개. 남편은 어쨌든 8년간 아내를 위해서 요리해오던 사람인데 저런 거 이렇게 먹고 행복한 모습 보면 내가 이 아내를 생각해서 진짜 사랑과 정성을 담은 요리에는 항상 나는 욕만 먹고 사는데 아내는 피자를 먹고 행복해하네. 아직 남편의 결정적인 문제가 남았습니다. 남편의 문제점. 여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지. 허울뿐이었던 치팅데이 날 저녁. 에이 무슨 허울뿐이야. 치팅데이라고 다 먹으면 안 돼. 그렇지만 남편 입장에서는 지금 아내를 위한 이 행동이나 이 사랑을 기반한 노력이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아내는 거기다가 하면서 씩씩거리고 있고 말도 안 통하네 하면서 막 비난하고 있고 그래서 씩씩 안 거리게 생겼어. 내가 그렇게 노력했는데 아내는 씩씩거리게 안 생겼어? 내가 배고프고 치팅데이라고 얼마나 기대했는데 먹지도 못하고 아내 말은 솔직히 해석할 게 별로 없죠. 남편은 지금 감정이 억압된 사람이고 자기 감정을 고지고대로 표현을 못하는 사람이니까 해석을 하는 거고 그러면서 아내는 말없이 와인을 따른다. 와인 먹어도 되는 거야? 당뇨 걸린 사람이 술 마셔도 되는 거야? 그래서 뭐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니까 남편은 아까부터 계속 쌓인 상태야. 계속 쌓인 상태고 지금 내가 하루 종일 아내를 위해서 애를 썼는데도 돌아오는 거는 비난과 비판밖에 없어. 서운해하고 힘들어하는 게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죠. 남편의 통제에서 벗어나고 싶은 아내. 통제에서 벗어나고 싶으면 아내도 그렇게 얘기해야 돼. 내 식단은 내가 관리하겠다. 내 요리는 내가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간섭하지 마라. 믿어봐라. 내가 바뀌어 보겠다. 라고 하고 가야 되는데 아내 아까 짐 살 때도 어때? 못 사야 돼? 본인이 스스로를 책임지지 못해. 스스로 요리하려고 해봤어? 스스로 뭐 운동해서 식단 관리하고 뭐 본인 관리하려고 해봤어? 그걸 안 하면서 그냥 무조건 통제하지 마 이러면 안 되지. 그냥 지금 아내분도 너무 반발심이 커. 여기서도 진짜 냉정하게 생각해야 돼. 나를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아내가 스스로 통제감을 키우기 위해서 내가 책임져야 돼. 내 선택을 책임져야 돼. 그러려면 내가 내 삶을 책임지려면 당장 뭐부터 해야 돼? 본인 식단을 본인이 요리를 해야 돼요. 근데 또 본인이 요리할 때 본인 것만 하면 안 되지. 또 어차피 주방을 차지하고 있으려면 본인 거랑 애들 거 요리를 해야지. 물론 힘들어. 그러면 애들 요리는 뭐 부탁할 수도 있겠지. 근데 일단 그럼 최소한 자기 요리는 자기가 해야지. 그러니까 아내는 수치로 보면 건강해졌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근데 남편 입장에서는 아니 네가 건강해진 게 아니라 예전보다 나아진 거지. 아니 의사가 정한 거야.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아내는 자기가 나아졌다는 생각만 하는데 남편은 아직 정상 수치에 들어오지 못한 상황이니까. 그리고 정상 수치에 들어왔어도 또 엄격하게 해서 진짜 이 불안하지 않게 안전하게 가자라는 거고. 그래서 병원에선 좋아졌다고 했어. 그 좋아졌단 말이 옛날보다 더 좋아졌다는 거지. 정상인처럼 좋아졌다는 뜻은 아닌데 아내는 지금 통제받고 싶지 않으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통제받지 않으려는 그 마음은 본인이 통제받지 않아도 괜찮음을 증명해서 남편의 불안을 조금 잠재워줘야 돼. 근데 그거를 이 여성분은 선택하지 못하잖아. 어느 날 하루라도 본인이 나 오늘 내가 이 식단 이렇게 해서 먹을 거야. 내가 먹을 테니까 오늘은 놔둬봐 라고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 식욕으로만 딱 구분하기 좀 그렇고 통제 요격을 잃은 것, 그 부분도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아졌다고 했지 정상이라고는 안 했잖아. 그러니까 정확히 맞는 말이야. 그러니까 남편은 답답한 거야. 그래서 내가 너 오래 살으라고 건강하게 우리 가족 오래 살자고 지금 노력하는 건데 왜 이렇게 너는 경각심이 없니? 라는 거지. 그러니까 남편이 공간을 내어줘야 하는데 당장 네 식단을 네가 관리해라가 돼야 되는데 아내는 8년간 결혼하고 애가 둘이 있는데도 요리를 안 한 사람이야. 그 사람이 지금 8년 만에 자기 요리를 한다 하면 아내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아내는 통제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막상 벗어나자니 본인이 무언가를 선택하고 의지를 가지고 책임 가지고 뭔가를 할 만큼 준비가 또 안 돼 있어. 네가 나를 이렇게까지 통제할 필요는 없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통제를 안 한다고 하면 본인이 책임지고 요리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근데 남편은 네가 먹던 버릇을 네가 몰라? 그러니까 그게 요리를 못 한다는 건 뭐 인스턴트나 준비된 음식 같은 거 아니면 뭘 사 먹거나 밖에 나가서도 막 지금 짜장면 이런 걸 좋아하는 걸 보면 그냥 짜장면 그냥 그런 거 먹고 이런 걸 좋아하나 봐. 그렇게 아내의 자제력을 믿지 못하고 아니 내가 많이 먹든 적게 먹든 아니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가족 중에 구성원 하나가 지금 사라질 수도 있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남편도 너 내가 안 볼 때 먹는 걸 내가 몰라? 그러니까 이게 당뇨가 걸려가지고 그런 사람이 안 볼 때 먹고 이런 걸 보면 이제 남편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죠. 물론 남편도 그 여유를 주지 않았던 건 남편도 잘못이야. 그리고 남편도 내가 너 때문에 불안하고 걱정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나는 우리 가족 없으면 아무도 없어. 그런 말을 한 번도 표현하지 못했고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잘 몰랐던 것도 어떻게 보면 문제란 문제겠지. 근데 아내는 지금 통제권을 잃고 남편이 나의 행복을 앗아간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남편은 그 불안을 갖고 있죠. 근데 아내는 나는 네 와이프잖아. 너한테 존중을 받아도 되는 사람이잖아. 이거 오해예요. 남편은 아내 엄청 존중하고 엄청 필요로 하고 엄청 사랑해. 없으면 안 돼. 근데 지금 오늘 하루 종일 아내에게 존중받지 못한 건 남편 쪽이야 실은. 누가 존중하지 않는 사람한테 삼시세끼 요리를 갖다 바칩니까? 누가 존중을 안 하는데 따로 요리를 해가지고 그것도 삼시세끼 갖다 바치고 빵도 어차피 간 거 하나 사나 네 개 사나 뭐 별 차이 뭔 차이가 있어. 빵 사다 줘 삼시세끼 갖다 바쳐. 누가 그럽니까 존중을 못 받은 쪽은 지금 남자 쪽이에요. 그 자유를 제한당한다고 생각하고 존중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갇혀버렸는데 그래도 상대가 이해하는 게 이런 말들이야.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나 자기 어떻게 하면 이 말을 전달을 못하잖아. 이게 남편이 차라리 욕을 해도 괜찮아. 야 씨발 내가 너 존중 안 하는데 그렇게 해? 내가 너 사랑해서 차려주는 거 몰라? 야 사랑 안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차려주냐? 나 4시간 전에 힘들어 죽겠어.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안 보여? 이거 쉬운 줄 알아? 이렇게 하면은 아내도 아씨 그런가? 이건 욕을 해도 되는 거야 솔직히. 욕이 문제가 아니야. 이게 전달이 안 되고 있는 게 문제인 거지. 근데 이 남편은 그런 과감한 선택을 못 해요. 불안하고 아내를 사랑하다 보니까 아내가 쓰러질까 봐 알았어. 야 그럼 네가 해. 이게 안 돼. 남편이 진짜 이게 아내에 대해서 좀 책임감이 덜하잖아요. 참, 뭐? 알았어 네가 해 그러면. 이게 안 돼. 그게 이제 지나친 통제를 이제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데 그 반대인데. 너무 존중받아서 탈인데 지금. 그래서 내가 그걸 가지고 불행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나를 위한 거다. 이거는 100% 모순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는 진짜 너무 애 같은 소린 게 저거를 통제하지 않으면 물론 모르겠어. 지금부터 아내분이 열심히 뭘 하면 바뀔 수도 있겠지만 지금 남편 생각 속에서는 이거를 통제하지 않으면 아내는 훨씬 더 큰 불행에 빠져. 어딘가를 잘라야 될 수도 있는 거고 앞이 안 보일 수도 있는 거고 복구할 수 없는 불행에 빠질 수가 있다고 생각해. 죽을 수도 있는 거고. 남편은 그런 상황을 경험했으니까. 아내는 자기가 불행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극단적인 미래를 걱정하는 남편이 생각하는 불행과는 실은 아내가 생각하는 불행은 비교도 안 돼.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실행해서 저를 올가매는 건 남편이 선을 넘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지금 이게 짜증은 짜증대로 올라오고 남편은 나의 마음을 몰라주는 아내가
한편으로는 답답하고 화가 나겠지. 하루 종일 노력했는데 돌아온다는 거는 지금 아내의 화니까. 그렇다고 남편은 그냥 내버려도 알았어 해. 이게 안 돼. 그러니까 이 부부가 너무너무 가능성이 있는 부부인 거지. 이 부부는 그냥 내버려뒀을 때 못 내버려도 남편은 아내가 걱정돼서. 아니 이런 부부가 지금 이혼 숙려 캠프 나와서 뭐 이혼이니 어쩌니 얘기하고 있다. 참 자유는 원래 내 거야. 근데 그 자유를 누리다가 지금 가족 구성원 하나가 사라질까 봐 남편이 지금 불안해하는 거거든요. 자유는 원래 본인 거고 나 진짜 심각하다니까 본인 나이에 지금 당뇨병이면 심각한 거예요. 지금 배고프고 못 먹었고 통제받는 것보다 지금 당뇨병부터 걱정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 아니 남편 딱 정확히 얘기하네. 네 몸도 심각해. 그러니까 나 정신병 걸릴 것 같아 너랑 얘기하다가. 이거는 남편도 아내를 이해해 줄 필요는 있어요. 아내의 속성을 좀 알아야 돼. 그러니까 통제를 더 하면 안 되고 지금만큼 드라마틱하게 개선되지 못하더라도 그냥 아내가 선택하고 본인이 자기의 삶에 책임을 질 수 있을 기회를 좀 줘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남편은 아니 정신병이 왜 걸려? 지금 당뇨병이 문제지. 근데 이제 아내는 이제 눈물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아내는 그게 너무 슬픈 거야. 지금 남편이 나를 너무 어른으로서 성숙한 사람으로 인정하지 못한다. 그게 지금 너무 속상한 거거든. 근데 아내가 진짜 남편의 진심만 마주해도 이렇게까지 속상하지는 않을 거예요. 남편을 조금 오해하고 있는 면은 있어. 지금 너무 통제받고 있다는 생각에 갇혀 있어, 아내도. 그래서 둘 다 언어에 오류가 있어. 내가 너의 식단을 관리하기 때문에 내 덕에 네가 여기까지 왔어. 이게 일정 부분 사실이라고 생각하거든. 죽음보다 중요한 게 감정은 아니잖아. 근데 그 사실을 그대로 꽂는 게 진짜 아내가 바뀌고 정신 차리길 바라는 마음이지. 근데 이건 남편도 조금 더 현명한 방법을 쓰긴 해야 될 것 같아. 남편 입장에서는. 그래서 남편을 타협을 하려면 내가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를 보여주는 수밖에 없어. 그러면 어떻게? 난 계속 이렇게 살아? 아니 그러면 뭐 남편이 당뇨 걸리게 만든 거 아니잖아요. 그거를 남편이 시켜서 남편이 통제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지금 아내분은 너무 잘못 생각하고 있어. 평생 계속 이렇게 살아야 돼요. 당뇨가 그런 병인 걸 어떻게 남편 입장에서는 그걸 해주고 싶지 않아. 왜냐면 그래 힘들었겠구나 하는 순간 지금 기준값이 바뀌거든. 남편 입장에서는 이렇게 안 먹는 게 일상이고 이거를 힘들어하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싶어 남편은. 어떻게 보면 뭐 결과적으로는 아내가 건강해져야죠. 남편은 많이 힘들었구나. 네가 원하는 게 뭐니? 라고 일부러 더 딱딱하게 말해. 이건 남편식 수동 공격이야. 남편 몰라서 이러는 거 아니야. 남편이 지금 이 상황에서도 통제를 줄여볼까라고 안 하잖아요. 왜 안 해? 남편이 지금 아내하고 있는 통제는 아내의 생명연장의 꿈이야. 내가 지금 굉장히 여러 번 얘기하고 있어요. 평생을 지금 30년을 자기 감정을 숨기고 참아온 사람이 부글부글 이러고 있겠어? 자기도 모르게 감정을 속이는 거지. 진심 어린 공감을 원하는데 근데 남편 입장에서는 그걸 힘든 걸 공감해주고 그게 힘들다는 걸 인정해버리면 아내가 이걸 평생 해야 되는데 이걸 힘들어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인정해주고 싶지 않을 거야. 아내의 고통에 공감을 안 한다기에는 남편은 아내에게 헌신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는 이혼을 고민하기까지 해. 그러니까 남편은 네가 원하는 걸 정확히 얘기하라니까 나는 네가 건강하길 바래. 그러면서 여기 남편도 지금 아내가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를 찌르고 싶잖아. 남편이 진짜 아내를 생각하지 않으면 알았어 네가 해 그냥. 그렇게 하면 끝나거든. 근데 남편은 애정이 있어서 그렇게 말은 못해. 세 가지면 세 가지 땅땅땅 얘기를 해. 그러니까 너는 명확하게 못하게 얘기하는 애다라고 그렇게 찌르는 거지. 남편은 아내가 원하는 걸 알면서 지금 저거를 해주면 아내가 나약해질까봐 이런 공감조차도 못 받는구나. 지금 진짜 공감 못 받는 건 남편이에요. 남편이 지금 안 건강한 것 같아 상태가. 남편 지금 알면서 지금 삔또 상해가지고 더 듣기 싫은 말만 하고 있어 지금. 남편 입장에서는 아내를 살짝 괴롭히는 중이에요. 이제 남편도 화가 나는 거야. 발작 버튼이 눌려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남편은 그놈의 기분 때문에 네가 없어진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너랑 나랑 운영하는 사업체가 5개. 그거 다 내 손 타고 똑바로 할 사람 한 명은 필요해. 근데 똑바로 하는 사람 한 명은 필요해는 나는 네가 필요해야. 너는 나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너를 공감해 주는 것보다 우리는 함께 가야 돼. 이렇게 말을 하면 실은 지금 이게 남편이 하고 싶은 말인데 저게 공감 막 하면서 이렇게 되니까 지금 남편은 지금 불안과 두려움 속에 항상 그렇게 돼 있는 사람이야. 근데 아내 입장에서도 공감을 바라는 건 아니고 실은 위로를 바라는 거긴 하지. 그러니까 이제 아내도 이혼하고 싶어졌어. 이혼할 생각 없었는데 하고 싶어졌어라고. 아내는 남편은 왜 하고 싶은데? 네가 판단해. 나 지금 진심이야 라고 하면서 지금 아내는 이혼을 얘기하는데 상대적으로 아내는 충동적인 면이 있지.
그러니까 남편은 너 나랑 살아서 여기까지 왔어. 이게 아내의 결국 생존의 얘기지. 그러니까 힘들다고 너한테. 근데 저게 힘든 게 남편 때문이 아니고 당뇨 때문인데. 그 와중에 남편 휴지를 밀어줘. 휴지를 뜯어주는구나. 지금 마음을 닫고 아무렇지도 않다고 스스로 자기 최면 걸고 있는 중이에요. 휴지를 곱게 접어서 주고 있어요. 수동 공격 찌르기예요, 저건. 그러니까 이제 공감이 없다. 그 원하는 건 따뜻한 한마디 뿐인데 남편도 노력은 해야지. 남편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아내는 눈물로써 자기 감정을 쏟아내고 있지만 남편은 지금 외면으로서 자기 감정을 쏟아내고 있거든. 수동 공격 중에 외면도 있습니다. 뭘 그만해. 얘기를 했으면 지금 끝을 맺어야지. 그러니까 남편은 지금 저기서 감정이 더 격해지잖아. 사랑하는 아내를 뺏어가는 존재에게 하는 욕이야. 그러니까 아내분이 진짜 당뇨만 없으면 정말 뭐랄까 되게 사람도 재밌고 차분하고 되게 유쾌한 사람일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당뇨병이야. 남편의 삶은 어땠어? 고립된 찐따였죠. 찐따라고 해서 미안해요. 나도 찐따예요. 남편은 지금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나잖아. 그게 그 고립에 대한 거야. 버려짐에 대한 거. 또 혼자가 된다는 거. 그 와중에 핸드폰은 지금 소파 위로 던졌어. 소파 위로 던져진 뭐 그런 거나 얘기한단 말이야. 본인이 지금 미안해하고 있다는 얘기야. 이혼하자는 말을 듣고 얘기를 단절해서 버려지는 느낌을 받으니까 분노가 그동안 쌓아왔던 참았던 외면했던지 분노가 터졌다가 그래서 핸드폰을 그나마 소파에 던졌다가 그래서 내가 금전적 손해를 보는 행위까지 했다고? 그건 좀 충격적이었어요. 그게 충격적이라고 지금 금전적 손해를 봤다고 이러면서 자기의 충격을 다른 걸로 지금 돌려서 해석하고 있지. 그래서 결국 네가 원하는 거 이뤘다. 여기서 막 혼자 문고리에다가 날라차기 하고 막 그래. 아내가 먹던 와인 버리기 그리고 또 엄청난 일을 벌여요. 아내에게 복수를 하는데 집을 나가버렸어요. 애들 데리러 간 거지. 그래서 남편이 끔찍한 일을 두 가지 하는데 일단 와인을 버리죠. 또 하나는 휴지를 창고에 던져버립니다. 아내의 눈물을 닦아주는 상징을 창고에 정리도 안 하고 바닥에 던지는 분노를 표출하죠. 그러니까 이 정도밖에 안 한다는 거지. 흔히 뭐 굉장히 폭력적이고 소리 지르고 그렇지만 또 하는 일이 뭐 보면 별거 없다는 거야. 물론 잘못했죠. 잘못했지. 그러면 안 되지. 뭐 잘했다는 건 절대 아닌데요. 예를 들어서 뭔가 자기 맘에 맞게 변화를 시키고 싶으면 저렇게 하면 안 돼. 훨씬 더 냉정하게 굴어야 돼. 너 그런 식으로 하면 나는 언제든 너를 떠날지 모르는 사람인데 근데 그렇게 하려면 해보고 이게 훨씬 더 잔인한 방식이지. 근데 뭐 남편은 또 그럴 깜냥이 안 되니까. 아내분은 울면서 애들 데리러 가는 거야. 만나기 전까지 울고 딱 애들 만나기 직전에 이제 눈물 다 닦고 이제 올라가겠지. 근데 아내는 이제 남편 앞에서 또 슬프고 약한 모습 보이고 싫으니까 또 나온 거야. 근데 차라리 남편 앞에서 그냥 약한 모습을 보였어도 괜찮았을 텐데 지금 서로 상처를 주고 있다는 거를 잘 몰라. 남편은 알고 있어. 남편은 알고 주는 거고 아내는 모르고 주고 있고 나를 쳐다보는 눈빛. 그러니까 아내는 어른으로 인정받고 싶고 자기 그런 게 필요한데 아내는 무시당한다고 생각하고 있죠. 근데 남편 입장에서는 내가 안 그러면 너는 죽어 이거니까. 당뇨가 없으면 이 사람들의 해석은 완전히 달라져요. 두 사람은 진짜 서로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 남편도 그냥 아내가 그런 사람이다 생각하고 인정하고 효율적인 방법. 어쨌건 뭐 좀 어렵더라도 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 그걸 좀 찾아야 될 거고. 아내는 근데 남편의 마음을 너무 몰라. 근데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어. 남편 스스로도 자기 마음을 잘 모르거든. 그래서 아이들의 아빠로 저를 사랑하는 한 남자로만 보기엔 인생이 너무 길고 이런 대화 방식으로 살 수 있을까. 남편은 이혼이란 단어를 입 밖으로 내는 것조차 싫어한대. 당연하지. 아내를 너무 사랑하니까 당연히 입 밖으로 내는 것조차 싫어하죠. 이혼 의사가 70%입니다. 근데 과연 아내가 정말 이혼 의사가 있겠냐라고 하면은 지금 쉽지 않죠. 아내가 진짜 이혼 의사가 있는 사람이면 두 사람은 지금 이혼의 위기가 없어요. 왜냐면요. 아내가 이혼 의사가 있잖아요. 그럼 남편한테 의지를 안 하겠지? 그러면 의지 안 하면 자기가 요리도 하고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방식을 찾겠죠? 그리고 일도 서로 분리됐겠지? 그러면 남편 입장에서 아내에 대한 신경을 좀 덜 썼을 거예요. 그러면 두 사람은 이혼의 위기까지 안 왔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급발진 부부가 됐군요. 그 부분에 해석은 아내 말 듣고 싶었는데 말을 안 하고 나가버리면 뭔가 혼자 소외되는 그런 거를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이지. 그래서 그 대답을 기다려서 힘든 게 아니라 아내가 나를 소외시키는 게 힘든 거지. 그래서 거친 폭언, 그럼 상처 입히지. 폭언 너무 하면 안 되고 분노라는 게 그라데이션으로 오잖아요. 기결 이런 인간인데 기결이라 소리를 들었거든. 그래서 충격을 기결이라는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고 그리고 남편은 감정의 총량은 애들이 주. 남는 것도 써야 되는데 애들한테 쓰고 나면 나한테 쓸 게 없다. 아내가 저한테 더 달라고 하니 저는 한계다라고 하는데
아내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건 있어. 공감도 할 줄 알고 분노 조절 안 되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아내한테는 수동 공격 때문에 공감 안 해주는 거야. 아내는 나와 동일시하면서 아내에게는 조금 더 엄격한 잣대가 들이대지는 거지. 이 남자는 자기 자신한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거든. 실은 아내에게는 엄격한 잣대야. 본인을 안 챙기잖아요. 아까 1, 2, 3순위에서 4순위에 누구 있어? 4에 나 자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를 나보다 더 챙기긴 해. 근데 아내나 나는 엄격하게 일을 열심히 하고 아이들을 챙겨야 되는 우리는 공동 운명이야. 그래서 아내도 신랑한테 알려주고 싶었대. 이게 가벼운 문제는 아니다. 한편으로는 불편하기도 해요. 그래서 영상에서 그런 신랑 모습 보이는 게 저도 썩 좋지는 않나. 그러니까 아내도 이게 성격도 좋고 남편도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야. 아이들을 대하는 거를 봐도 그냥 화목한 가족 같아요. 아내한테 다 준 것 같은데 더 달라고 하니. 다 준 것 같은데 더 달라고 하니까 주기 싫은 거지. 그래서 모르려고 하는 거지. 알지만. 남편 마음도 이해해요. 지금 아내가 바라는 거는 너무 욕심 같을 거야. 그리고 지금 더 중요한 거를 놓치려고 하는 거고. 생존이 걸려 있는데 지금 그런 기분이라니. 지금 나는 네가 살아야 돼. 네가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자꾸 기분 하지 마 하면서 화를 내는 거니까. 한계가 온 거죠. 너무 힘든데 같이 가야 되는 사람까지 그러니 저도 계속 화가 나 있는 거예요.